AI. 요즘 정말 이 단어 빼고는 이야기가 안 되죠. 정말 엄청난 기술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우리가 보는 이 화려한 디지털 세상 뒤에는 사실 어마어마한 물리적 현실이 숨어 있습니다. 바로 24시간 내내 상상도 못할 양의 전기를 집어삼키는 눈에 보이지 않는 인프라 위기. 오늘 바로 그 이야기, AI 때문에 벌어지고 있는 에너지 전쟁의 실체를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이 이야기를 풀기 위해서 놀랍게도 우리는 19세기로 한번 가봐야 합니다. 바로 석유왕, 존 디 록펠러를 만나봐야 하거든요. 아니, 최첨단 AI 시대에 갑자기 웬 록펠러냐고요? 왜냐하면요, 오늘날 벌어지고 있는 AI 에너지 전쟁의 해답이 바로 그의 전략 속에 고스란히 숨어 있기 때문입니다.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과거 산업시대의 피가 석유였다면 지금 AI 시대의 피는 바로 전기입니다. AI가 심장이라면 전기는 그 심장을 단 1초도 멈추지 않고 뛰게 하는 혈액인 셈이죠. 역사는 정말 놀랍도록 똑같은 모습으로 반복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록펠러는 대체 어떻게 한 시대의 에너지 혈맥을 장악했을까요? 그의 무서울 정도로 치밀했던 전략집을 한번 같이 들여다보시죠. 이게 바로 오늘날의 판을 읽는 열쇠가 될 겁니다. 그의 전략은요, 간단하면서도 무서웠습니다. 첫째, 1센트 단위까지 비용을 쥐어짜서 원가를 그냥 파괴해버립니다. 둘째, 그렇게 아낀 돈으로 철도 회사와 비밀 계약을 맺어서 운송망, 즉 흐름을 독점해버리죠. 그리고 마지막, 이 막강한 힘으로 경쟁자들에게 딱 두 가지 선택지만 줬습니다. 우리한테 회사를 팔던가 아니면 망하던가. 그 결과요? 어땠을 것 같으세요? 정말 압도적이었습니다. 불과 10여 년 만에 미국 전체 정유 시장의 95%를 삼켜버렸죠. 한 사람이 석유라는 에너지의 흐름을 완벽하게 장악해버린 순간입니다. 자, 그럼 이제 다시 현재로 돌아와 볼까요? 오늘날 이 전기의 흐름을 지배하려는 현대판 록펠러들이 있습니다. 24시간 내내 전력을 생산하는 저수지 역할의 컨스텔레이션 에너지, 발전 설비를 만드는 엔진 제작사인 GE 버노바, 그리고 이 모든 걸 연결하는 파이프라인 건설사 퀀타 서비스까지. 이들이 바로 새로운 에너지 제국의 플레이어들입니다. 하지만 말이죠, 이 새로운 에너지 제국을 건설하는 길이 그렇게 순탄하지만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딛고 서 있는 이 기반 자체가 지금 심각하게 흔들리고 있거든요. AI가 요구하는 그 엄청난 전력 수요가 바로 그 약한 고리를 정면으로 겨누고 있습니다. 이 숫자 한번 보세요. 165%. 골드만삭스가 예측하기를 2030년까지 데이터 센터의 전력 수요가 지금보다 이만큼 폭발할 거라고 합니다. AI의 식욕이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이라는 거죠. 우리가 보통 전기가 부족하다고 하면 발전소 더 지으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기 쉽잖아요. 근데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진짜 심각한 문제는 만들어진 전기를 데이터 센터까지 안전하게 배달해주는 과정, 바로 이 낡아빠진 전력망에 있습니다. 여기가 가장 약한 고리인 거죠. 이게 지금 우리의 현실입니다. 미국 전력망의 70%가 지어진 지 25년이 넘었어요. 이건 뭐 AI는커녕 스마트폰도 없던 시절에 만들어진 인프라잖아요. 비유하자면 20세기에 만든 낡은 도로 위로 21세기의 최첨단 슈퍼카를 억지로 달리게 하려는 것과 똑같은 셈입니다. 이 타임라인을 보면 정말 숨이 턱 막힙니다. 전압을 바꿔서 전기를 멀리 그리고 안전하게 보내주는, 말하자면 전력망의 심장 같은 부품이 이 대형 변압기거든요. 이거 하나 주문해서 받는데 지금 무려 4년이 걸립니다. 4년. 4년이면 AI 기술은 완전히 다른 세상에 되어 있을 텐데 말이죠. 인프라가 기술 발전에 발목을 아주 제대로 잡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게 그냥 변압기 하나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게 더 심각한 겁니다. 고전압 차단기, 해적 케이블, 심지어 우리 돈에 있는 작은 변압기까지 전력망에 들어가는 거의 모든 핵심 부품들의 공급망이 지금 마비 상태예요. 그러니까 시스템 전체가 지금 빨간불이 들어온 겁니다. 이런 거대한 위기 속에서 빅테크와 정부가 동시에 정말 의외의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바로 오랫동안 잊혔던, 그리고 꽤 논쟁적이었던 그 에너지원의 귀환입니다. 이 질문이 모든 문제의 핵심을 꿰뚫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AI 데이터 센터는 24시간, 365일, 단 1초도 쉬면 안 돼요. 그쵸? 그렇다면 해가 뜨고 바람이 불 때만 전기를 만드는 신재생 에너지만으로는 이게 감당이 될까요? 24시간 내내 안정적으로 뿜어져 나오는 무탄소 에너지가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바로 그래서 원자력이 다시 무대 위로 소환되고 있는 겁니다. 날씨와 상관없이 24시간 멈추지 않고 대규모의 무탄소 전력을 뿜어낼 수 있는 현재로서는 거의 유일한 에너지원이기 때문이죠. 에이, 설마 그냥 하는 얘기 아니냐고요? 아니요, 이건 이미 현실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3마일섬 원전 재가동에 돈을 대고 있고, 구글은 기존 원전들과 전력 구매 계약을 맺었고요. 아마존은 아예 원자력 발전소 바로 옆에 데이터 센터 부지를 사들였습니다. AI 거인들이 현대판 유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원자력으로 몰려들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야기가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AI가 우리한테 보내는 청구서가 전기요금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전력 말고도 또 다른 곳에서 심각한 병목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이 숫자 4억 5천만 갤런. 이게 뭘까요? 이게 바로 2030년이 되면 뜨거워진 AI 서버를 식히는 데만 매일 이만큼의 물이 필요할 거라는 예측입니다. 4억 5천만 갤런. 이게 감이 잘 안 오시죠? 어느 정도냐면 약 500만 명이 사는 도시 전체가 하루 동안 쓰는 물의 양과 똑같습니다. 더 심각한 건 이런 데이터 센터 상당수가 원래 물이 부족한 지역에 쥐어지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눈에는 잘 안 보이지만 어쩌면 훨씬 더 큰 위험, 바로 지정학적 리스크입니다. 변압기를 만드는데 꼭 필요한 희토류 정제 시장의 90%를 중국이 장악하고 있어요. 이건 만약에 무역 분쟁이라도 심해지면 중국이 이 공급망을 무기로 쓸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 AI 혁명의 가장 중요한 혈관을 사실상 다른 나라가 꽉 쥐고 있는 셈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슬슬 사회적으로 이런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니, 저 돈 잘 버는 거대 IT 기업들 때문에 전력망 까는 비용을 왜 우리 같은 일반 시민들이 세금으로 내야 하냐는 거죠. 실제로 일부 지역에서는 특정 기업에 대한 특혜라면서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고요. 이건 앞으로 더 큰 사회적 갈등의 불씨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슬슬 마무리를 해보죠. 결론적으로 AI는 더 이상 그냥 전기를 많이 쓰는 손님이 아닙니다. 이제는 에너지 시스템 전체를 뿌리부터 바꾸도록 강제하는 아주 강력한 촉매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AI 시대를 맞이하기 위한 열쇠는 뭘까요? 딱 3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째, 원자력처럼 날씨와 상관없이 24시간 내내 전기를 공급하는 안정적인 전력원. 둘째, 변압기 같은 핵심 장비와 숙련된 인력을 확보하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AI의 속도를 따라잡을 수 있는 과감한 규제 혁신입니다. AI로 대표되는 디지털 혁명은 이미 우리 눈앞에 와 있습니다. 진짜 문제는 우리의 물리적인 현실 세계, 이 낡은 전력망과 인프라가 과연 이 엄청난 속도를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느냐는 거죠. 이 질문에 대한 우리의 답이 앞으로 10년 전 세계의 미래를 결정하게 될 겁니다.